강남 4구와 마용성과 양천구. 그러니까 상위 계층에 10등 안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 다 비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아파트만 오르고 단독 다가구는 떨어지지 않나요? 빌라는 사면 안 되지 않나요?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자,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기사 하나 볼 건데요. 아파트의 거품 기간이 3.4년입니다. 강남 4구, 마용성, 양천 등 거품 빠진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제가 이거를 뭐 어떤 그 인기 기사 3인가 4인가 이렇게 되어 있길래 뭔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봤거든요. 이게 2월 3일 날 나온 기사인데 저는 이런 걸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냐면 여러분들 뭘 보십니까? 제일 먼저 이 통계 같은 거 보시나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거 누가 작성한 건가요? 그러니까 기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통계를 제출한 이 조사를 한 조사 기관이 어딘가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어디였나 봤더니 보험연구원입니다. 보험연구원이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요? 뭐 할 수 있죠. 얼마나 똑바로 했을까? 그러니까 편협적인 시각이 아니라 보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융상품 같은 것과 부동산은 약간은 이 투자재로서 다른 상품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너무 쏠려 있으면은 보험이라든가 금융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돈이 돌 쏠리는 거고 금융상품 쪽에 돈이 많이 쏠리게 되게 되면 부동산은 그만큼 돈이 덜 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쪽에서는 약간 깔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시각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데서는. 보험 연구를 해서 부동산 가격 오르니까 부동산 사라고 하겠습니까? 보험 안 들 텐데?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조사를 했는지 반대로 뭐 어떤 뭐 부동산 뭐 부동산 협회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떤 기관이 조사했는지 따라서 그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갖고 통계를 작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그걸 감안하고 한번 보세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강남 4구와 그 다음에 마용성 양천구. 그러니까 좋은 건 다 뽑아놨죠. 강남 4구와 마용성과 목동. 그죠? 이게 아파트 거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나 미치겠어요, 정말. 그죠? 그래서 2년 2개월 이상 지금 거품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도대체 거품의 기준을 잡았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뭐 조사했대, 뭐 이상한 거 했대, 뭐 실러의 과대 분산 테스트, 가격의 변동성 기준인데 알 거 없고. 자, 그러면 지금 얘네가 내재 가치를 판단해서 내재 가치를 대리변수로 간주해서 변동성 비교했다는데 내재 가치를 어떻게 확정했는지는 지금 그런 내용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7개 구를 제외한 그러니까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북구, 중랑구, 뭐 종로 고자처럼 보통 좀 25개 구 중에서 보통 한 18등 미만, 20등 아래에 있는 애들 있죠? 그쵸. 진짜 딱 그거네, 순서가. 꼴찌서부터 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거품이 아니고, 나머지는 거품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딱 책정해 놓고, 구별 가격을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강남은 왜 비싸니? 넌 강남 비쌀 이유 없잖아. 이게 생각이 그거야. 기준점을 놓고, 기준점 이상은 비싸고, 기준점 아래에는 싼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이거는 그 조사죠. 그죠? 그러면은 서울은 또 다 비싼 거고 지방은 다 싼 거야. 그죠? 이런 계산이라면. 강남 4구 등 거품이 심각했던 건 강남 4구와 마용성과 양천구. 그러니까 상위 계층에 10등 안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 다 비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과세 뭐 어쩌고 봤을 때 거품이 형성된 시기가 언냐면 17년 4월, 17년 6월, 17년 7월, 17년 9월. 17년도부터니까 18, 19, 20년, 2년 반 정도 내지는 거의 3년 가까이 된 시간 동안 거품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후 이 정도까지 가격이 하락해야지만 된다는 논리예요. 와, 어떤 이런 용감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면은 지금 빠지긴 빠져야 되는 건데 저금리와 주요 국가의 주택 가격 상승세 덕분에 거품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 같은데 이 언제까지 그러면 언제까지? 응? 언제까지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항상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게 가장 저는 불만스럽냐면은 계속 17년, 16년, 18년 계속 빠진대요. 계속 빠진대. 아니 빠질 수는 있어. 빠질 수 있는데 그게 이 해에 빠지면 이 해 주장을 하고 이 해에 빠지면 이 해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언젠간 빠진다야. 언젠간 빠진다.
도대체가 언제냐고 그게. 예? 언제냐고. 언젠간 빠진다. 그러면 2022년에 빠지면 21년서부터 내년에 빠진다. 20년서부터 22년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22년에 빠졌는데 실제로는 20년부터 빠진다. 19년부터 빠진다. 18년부터 빠진다. 언젠간 빠진다야. 이 주장을 또 믿어요. 이걸 계속 또 그걸 또 거기서 위안을 삼아 사람들이.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이잖아요. 아직까지 가격 빠진 거 아니죠? 이때 동안 5년을 계속 속아오셨다고. 보세요. 예전에 유튜브나 아니면 기사 같은 거 보시면 이때 16년, 15년 말서부터 거품이라고 얘기 나왔어요. 똑같죠. 저는 이런 참 힘들 내가 걱정되는 건 이런 거 보고서 그런가 또 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너무 올라서 단독 다세대 거래가 껑충 뛰었다는 얘기인데 재건축 대출 규제에 대해서 풍선 효과가 생겨나고 있다. 뭐 그렇겠죠. 이게 사실은 계속된 현상이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오른 다음에 단독 가격이 오르고 단독 다세대 오른 다음에 아파트 오르고 이게 계속 그런 관계였거든요. 계속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을 보자 그러면은 뭐 전용 동기 대비 76%뭐 늘었다.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거래량 크게 증가했다. 이런 것들이고요. 거래량 증가하면서 매매額도 함께 뛰는 분위기다. 그러고 보니까 단독 다가구 뭐 큰일 났다라는 제 영상 보셨었나요? 그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앞으로 이제 단독 다가구 주택이 떨어집니다라고 그 대표적인 하락론자가 작년에 주장하셨는데 뭐 이거 보면 또 다 헛소리죠. 여하튼 그런 것들 보시게 되면은 좀 속지 좀 말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계속 상승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적은 돈으로 매입할 수 있는 다세대 연립주택 수요가 이동하는 것이다. 뭐 자금수요자가 또 강화되게 되면 다세대 연립 쪽으로도 많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당연히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반면 작년 12.16 대책 이후 주택 거래가 어렵던 상황에서 단독 연립만 각광받기엔 단기적으로 무리한 시각이 있다. 당연히 그렇죠. 단독 연립주택만 각광받기엔 장기적 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장기 그 단독 다가구 주택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랐죠. 그럼 단독 다가구 주택이 별로 안 오르다가 갭이 많이 벌어졌는데 따라갑니다. 예. 아파트는 또 주춤하고 있을 때 얘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제 갭이 또 줄어들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또 오르죠. 그죠? 그럼 저쪽으로 수요가 쏠리니까 여기 또 줄어들죠. 갭이 걸려졌죠? 다시 올라가죠. 이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계속 이것만 계속 각광받기는 무리가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뭐 당연한 거를 사실은 뭐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아파트만 오르고 단독 다가구는 떨어지지 않나요? 빌라는 사면 안 되지 않나요?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요즘에 빌라 거래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많던데 예전의 금액과 지금의 금액을 비교해 보시면은 얼마나 많이 상승했는지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은 아파트보다 나은 것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500% 600% 오는 것도 부지기수다. 놀랍죠. 아니, 투자금 대비한 매매가가 그렇게 올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소액 투자인 분들은 지금 아파트 가격보고 좌절이야 그러지 마시고 단독 다가구 같은 것들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잘 구입하셔서 갖고 계시면은 충분히 수익이 좋기 때문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라도 문의 환영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